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기록한 통산 타율 3할 4푼 4리는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하고 은퇴한 선수 중 역대 7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앞선 6명은 모두 1800년대에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윌리엄스 이후에 데뷔한 선수들 중 윌리엄스 다음으로 통산 타율이 높은 선수는 3할 3푼 8리를 기록한 토니 그윈인데요. 하지만 둘은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타율입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1939년에 데뷔했는데요. 윌리엄스와 윌리엄스 이후 데뷔한 선수들 중 통산 타율이 가장 높은 5명과 비교를 하면 통산 6할 3푼 4리에 달하는 윌리엄스의 장타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5할 오픈 9리인 스탠 뮤지얼도 대단합니다만 역시 윌리엄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은 모두 4할대입니다. 이는 정확성과 파워를 동시에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윌리엄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건 타고난 신체적 능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해군 입대 후 시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해군 군의관은 윌리엄스의 시력이 10만 명 중에 6명, 그러니까 0.006%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150년사에서 최고의 괴물 중 한 명은 놀란 라이언인데요. 라이언이 잡아낸 5,714개의 삼진은 300탈삼진을 19번을 하고 14개를 더 보태야 됩니다. 라이언은 1981년 만 34살의 나이로 통산 5번째 노히트를 달성함으로써 코펙스의 4번을 넘어선 신기록을 작성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노히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경기가 끝나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43세, 1991년 44세의 나이로 2번을 더 추가해 7번을 만듭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7년을 뛰는 동안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훈련을 했던 라이언은 자신의 저서인 피처스 바이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거둔 데는 유전의 덕도 크다. 훌륭한 패스트볼을 던지려면 좋은 몸과 협응력, 시간 감각이 필요한데 이는 후천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라이언이 부러워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1980년 휴스턴에서 같이 뛰었던 J.R. 리차드입니다. 리차드는 당시로서는 더 돋보였던 키 2m 3cm의 장신투수였는데요. 1978년과 1979년 역대 4번째로 2년 연속 300탈삼진을 달성합니다. 휴스턴은 1979 시즌이 끝난 후 라이언과 3년 35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라이언을 최초의 100만 달러 연봉 선수로 만드는데요. 300K를 도합 7번 달성한 라이언과 리차드가 최초의 300K 듀오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1980년 당시로서는 그 이유도 알지 못했던 흉곽 돌출 증후군으로 인한 손가락 혈행장애로 비운의 은퇴를 합니다. 라이언이 리차드를 부러워했던 건 리차드의 엄청나게 큰 손과 긴 손가락이었는데요. 라이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강속구 투수 대부분은 큰 손을 가진 장신들이다. 하지만 나는 예외였다. 나는 크지 않은 손 때문에 패스트볼을 던질 때마다 공을 더 깊고 타이트하게 잡아야 했다. 반면 샌디 코펙스처럼 큰 손을 가진 투수들은 손가락이 긴 덕분에 더 수월하게 던질 수 있다. 큰 손은 더 큰 지렛대 효과를 불러오며 지렛대 효과는 더 빠른 구속을 만들어낸다. 짐 비비나 J.R. 리차드 같은 투수들이 그 예다. 그들은 좋은 암스피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지렛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신체 조건 덕분에 공을 강하게 뿌릴 수 있다. 실제로 손가락이 길면 지렛대 효과뿐만 아니라 공의 회전을 거는데 더 수월하며 찍어 던지는 발톱 효과와 함께 손에서 손가락으로 속도 전이도 유리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손가락이 길면 변화구를 던지는데도 유리해집니다. 라이언이 언급한 코펙스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손으로 유명했는데요. 전에 어떤 행사에서 커쇼를 아기 손처럼 보이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코펙스는 큰 손과 긴 손가락 덕분에 역대 최고의 커브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길어 행복했던 또 한 명, 맞습니다. 바로 페드로 마르티네스였는데요. 마르티네스 역시 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서클 체인지업의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손이 가장 큰 사람은 역시 뛰어난 커브를 자랑했던 대투수 한화 정민철 단장입니다. 라이언은 자기 말처럼 신체 조건이 아주 뛰어난 투수는 아니었는데요. 키는 188cm로 컸지만 프로필상 체중은 77kg으로 그렉 매덕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숨만 쉬고 운동을 함으로써 46살의 나이에도 26살의 로빈 벤추라에게 꿀밤 14면타를 먹일 수 있는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역대 1위로 뽑힌 이 벤치 클리어링은 라이언을 향해 달려가던 벤추라가 갑자기 상대가 누구인지를 자각한 후 스스로 헤드락을 걸려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투수들이 모두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BO 리그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들인 선동열과 류현진입니다.
최근 경인일보 글에 따르면 선동열은 손목부터 중지까지의 길이가 18cm, 정민철은 23cm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동열은 짧은 손가락을 만회하기 위해 슬라이더를 더 갈고 닦았고 류현진은 더 뛰어난 체인지업을 던지게 됐습니다. 정민철 단장도 중요한 건 손가락 길이보다는 손가락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21년을 포수로 뛰고 은퇴 후에는 오랫동안 해설가로 활약한 팀 맥하버는 역시 손가락이 길지 않았지만 손가락 힘이 무시무시했던 매덕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덕스는 특히 손가락의 압력을 통해 공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타자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센터 펜스 쪽의 카메라로 바라보면 손가락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매덕스는 남들은 잘 쓰지 않는 약지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중지를 가지고는 공을 오른쪽으로 휘게, 검지를 가지고는 왼쪽으로 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압력이 가해진 그의 공은 어디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늘 스트라이크로 들어왔다. 잠깐 옆길로 새긴 했지만 라이언 역시 짧은 손가락을 만회하기 위해 손가락의 힘을 기르는데 전력을 다했는데요. 어쩌면 그 불리함이 오히려 라이언에게 조금의 방심과 안주도 허용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70km를 던진다고 만우절 같은 강속구 투수들 영상에서 라이언이 던진 공이 지금 측정 기준으로는 174km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이언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저런 투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